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뉴스 제목 보겠습니다. 30년 뒤 여름 내내 찜통 더위 시달릴 것. 자, 여러분들 우리 여름 폭염과 관련된 날씨 공부할 때 찜통 더위 공부했었는데요. 찜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더운 날씨를 찜통 더위라고 하죠. 시달릴 것, 이러한 더위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시달리다 라는 의미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현실적 해결책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했었죠. 이 기후위기의 가장 현실적 해결책으로 지목되다라는 것은 가리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이러한 것을 탄소 중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탄소 중립이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는, 체감하다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다 라는 거죠.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처럼 탄소를 마구 내뿜는다면 30년 뒤 여름엔 석 달 내내 찜통 더위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지금처럼 탄소를 마구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뿜다, 우리 공부했었죠. 내뿜다라는 것은 연기를 내뿜다, 담배 연기, 매연을 내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면 30년 뒤 여름엔 석 달 내내 찜통 더위에 어디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탄소 중립이란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인데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의 정의를 뒤에서 설명했어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을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자, 명사 을을 비롯한 그 뒤에 있는 거 모두 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동참하다라는 것은 같이 참여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탄소 중립으로 과연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처럼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마구 배출하다 앞에서 공부했었죠. 아무렇게나 배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어날까요? 생길까요? 라는 이야기죠. 벌어지다, 일어나다, 생기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두 시나리오로 나눠서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기상청이 두 시나리오, 여기 고탄소 시나리오 그리고 저탄소 시나리오를 나눠서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예상, 그쵸? 추측하는 거죠. 예측했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이번 세기 중반엔 3.3도, 후반엔 7도나 높아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볼게요.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마구 뿜어낸다면 그러면 고탄소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반도 평균 기온이 이번 세기 중반엔
2040년부터 2060년까지 중반에는 3.3도 기온이 올라가고요. 후반 2080년에서 2100년은 기온이 7도나 높아지는 거로 예측이 된 거예요. 이에 반해 자 이렇게 대조할 때 이에 반해 반면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 되겠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상승폭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볼게요. 탄소 중립을 탄소 배출을 0으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했어요. 그때는 저탄소 시나리오를 보면 상승폭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요. 상승폭, 여기를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폭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기온만 따지니, 기온만 조금 자세히 보니 그리 실감이 나진 않으시죠? 실감이 나다라는 것은 실제로 체감하는 거예요. 실감이 나다. 그런데 이렇게 기온만 따져서는 아직까지 실제로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체감할 만한 더위 일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온만 본다면 체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더위 일수를 비교해 봤대요.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던 지난해 여름,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은 날은 모두 33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역사상 최장은 가장 길었던 장마가 있었던 지난해 여름에는요. 자, 2020년 여름에 최장 장마였어요. 가장 오랫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때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은 모두 33일이었어요. 주로 장마철 전후에 한 달 남짓이었는데요. 자, 한 달 남짓이라는 것은 한 달을 조금 넘거나 조금 모자라는 정도를 남짓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 정도, 가량 이런 단어와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대로 탄소를 배출한다면 이번 세기 중반엔 82.6일로 늘었습니다. 당장 약 30년 뒤면 여름철 석 달 내내 한반도가 찜통에 갇히는 셈입니다. 자, 여기 지금처럼 그 고탄소 시나리오를 봤을 경우에 지금처럼 마구 탄소를 배출한다면 이번 세기 중반 2041년부터 2060년에는 어때요?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 넘는 날이 총 82.6일로 예측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30년 뒤면은 여름철 석 달 내내, 그죠? 석 달이면 90일인데 90일, 82.6일로 예측됐으니까요. 거의 석 달 남짓 한반도가 찜통에 갇히는 셈입니다. 자, 찜통 더위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통에 갇히다. 가두다의 피동사죠. 갇히다. 그래서 이러한 더위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나갈 수 없어요. 찜통에 갇히는 셈입니다. 뭐뭐 하는 셈입니다. 90일 중에 82.6일이니까 거의 90일 다 찜통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히 90일은 아니지만 그런 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집중호우도 문제입니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미래 집중호우 일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이번 세기 중반엔 10% 정도, 후반엔 30%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 집중호우 일수도 이렇게 추측해봤는데요. 저탄소 시나리오, 이렇게 파란색,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미래의 집중호우 일수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자, 현재 6.6인데 6.9, 7.2, 그쵸?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마구
뿜어낸다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이번 세기 중반엔 10% 정도, 그리고 후반엔 30%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뭐뭐 할 것으로 전망되다. 네,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이런 재앙을 막으려면 결국 필요한 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겠죠. 지금 당장 노력해야지만 기온 상승 폭을 2도 선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게 기후학자들의 분석인데요. 문제는 이미 인류가 배출한 탄소 탓에 당분간의 기온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후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고탄소 시나리오가 되지 않게 하려면 재앙을 막으려면 결국 필요한 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입니다. 뭐 어느 나라 하나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모든 나라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인데요. 지금 당장 바로 노력해야지만 기온 상승 폭을 2도 선에서, 그쵸? 지금 당장 해야지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게 2도 선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게 기후학자들의 분석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인류가 배출한 탄소 탓에, 탄소 때문에 당분간은 기온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까지 탄소가 배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좀 기온이 상승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후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같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뉴스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